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 누추한 곳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인데 좋은 선생님을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송명석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짧게 우리 선배님을, 우리 선생님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송명석 선생님은 공주 사대를 나오셨고요. 공주에 있는 명문고 공주고등학교를 나오셔서 교원대 석사, 그리고 전북대에서 영어 영문학 박사를 하셨고, 영국 캠브리지대 테스트 과정을 수료하셨고, 모교인 공주고에서 교감으로 퇴임하셨습니다. 사대부고 그리고 충남과학고 등 우리 충청도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베트남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에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 생활도 좀 하셨어요. 다양한 선생님 활동을 하셨는데요. 공주사대, 한국영상대, 순천향대 등에서 강의를 하셨고, 현재는 한국교원대 초빙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큰 뜻을 가지고 세종시 교육감에도 출마를 하셔서 아쉬운 석패를 하셨어요. 어떻게 좀 잘 소개를 했나요? 네, 아니 너무 과분하게. 네. 평소에 제가 이렇게 뵈면 인자하시고 선생님다운 선생님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가끔 대한민국 교육이 참 위기고 교육이 바로 돼야 될 텐데 해서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 소개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육에 관한 짧은,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좀 어떤지 짧게 좀 대화를 하면서 오늘은 앞으로 있을 우리 이제 토크쇼, 교육에 대한 토크쇼의 맛배기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우리 지금 한국 교육 상황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든가 현장을 좀 진단해 주시죠. 네. 네. 한국 교육 참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정치하고도 맞물린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의 본질은 학생 중심이고 배가 산으로 갔죠. 네, 어떤 중용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한쪽에 치우친,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전교조 성향의 그런 그 정치 이데올로기가 또 교육을 지배해서 학생들의 인권이란 미명하에 너무 한쪽으로 오도된 그런 편도된 교육이 돼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현장이 우리가 어릴 때 그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도로 존경하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했고, 근데 교육의 현장이 정치 이념 대결이 되는 듯한, 그리고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 이제 같이 교육감 선거를 치렀는데요. 우리 대전의 설동호 교육감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교조 교육감님이 되셨다고 봐도 거의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셈이죠. 대구 교육감, 네? 경북 교육감, 설동호 교육감님. 설동호 교육감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도적인 입장에 신 편이고, 어쨌든 그 약간 중도 우파의 보수로 분류되는 분들이죠. 나머지는 뭐 거의 그 진보 성향의 분들이 석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충남
교육감님, 세종교육감님도 전교조 위원장님들 하셨죠? 네네. 예, 충남도 위원장님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도지사 선거, 대전시장 선거, 뭐 서울시장 선거 때 교육감을 런닝메이트로 그냥 부지사로, 부시장격으로 교육부시장으로 임명을 해서 뽑지를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좋은 질문이고요. 오랫동안 네네. 저는 이 견해에 대해서 제 네네네. 생각, 의견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네.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아, 그러세요? 어차피 이 표면적으로는 중도를 표방하고 또 정당이 없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암암리에 언더에서는 다 하고 있죠, 다 사실은. 같은 편끼리 이렇게 네.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할 바에는 차라리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러닝메이트제를 해서 그 승부를 그 심판을 제대로 좀 받는 편이 솔직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좋다. 그렇게 네. 하면은 교육감 후보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학교 일선에서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는데 혼 힘을 뭐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정치인들한테 또 줄서기가 될 거라는 염려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지사 후보나 시장 후보가 지명을 해야 되니까 뭐 학교 애들 잘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뭐 그냥 국회의원들 혹은 시도지사 나가는 분들이 사실은 대개 이제 재선, 삼선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하니까 평상시에 이제 정치인들하고 어울리는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를 해서 좀 본질이 좀 다른 데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예, 예.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유연하게 그거를 그 단순한 임명보다는 같은 투표를 하긴 해야 될 거예요. 하는데 네. 좀 그 시스템 운영을 좀 유연하게 유연하게. 절충적으로 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저도 사실은 학원장을 오래 했거든요. 아, 네. 입시학원을 네네. 저도 해서 제가 첫 직업이 입시학원이었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가 이제 제 직업이어서 애들에 대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좋은 인재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삶에 기여를 하는 좋은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록 저는 학교는 아니지만 사학이지만은 밖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아,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도 했냐면 우리 그 선배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 7, 8년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주판했잖아요, 선생님. 주판. 네, 그렇죠. 네. 주판 그거 뭐 5단, 7단 하려면 뭐 그냥 손에 물집 잡을 정도로 하루에 5시간 뭐 6시간 그러니까 청춘을 다 바칠 정도로 네. 특히 상고 다니는 형들 우리 제가 고향이 연산인데 연산 상고 다니는 형 누나들 보면 밤새도록 이 주판을 해서 몇 단을 따야 이제 좋은 은행에 가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고 다니는 이제 형들이나 후배들이나 친구들 보면 하루 종일 잣대 놓고 이 뭐 각도기 하고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근데 불과 몇 년 후에 컴퓨터가 나와버리고 전자계산기가 나와버리니까 우리 그러니까 한 학년에 뭐 한 60만 대군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100만 세대니까요. 그 100만 명이 열심히 하던 일이 3, 4년 후에 그냥 뭐 30년 후도 아니에요. 3, 4년 후에 다 무용지물 될 일을 청춘을 그 한 학년에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의 아이들이 그냥 밤을 새워가며 몇 날 며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다 무용지물 되는 그런 교육이 됐고 또 네. 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 성공한다. 공부해야 그 선한 거짓말이죠 사실은. 근데 공부해서 성공한 애들은 제 친구들 몇 명 안 되고 또 사회에 나와 보면 또 다른 가치나 다른 능력에 따라서 그 환경에 이렇게 처해질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선생님들 만나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 교육의 커리큘럼을 5년 10년을 바라보고 좀 시원시원하게 바꿔야 되는데 예, 교과서 커리큘럼 문제 예,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과서 커리큘럼은 예, 예. 지금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독일식 예. 교육을 우리가 예, 이제 예, 예. 독일과 이제 핀란드 교육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독일, 핀란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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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직업 교육을 선택할 것인지 4학년 예, 때부터 인문 쪽으로 해서 학문 아카데믹한 학문 쪽으로 나갈 것인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거를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특히 독일이. 우리는 고등학교 때도 안 하는데 예. 무조건 그냥 뭐 그냥 의대 가려고 그러고 판검사 되려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예, 그게 예. 물론 그 인간의 어떤 그 평등성이나 어떤 선택의 자율성, 기타 미래의 보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도움을 짤듯이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딱 길을 막는 것도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미리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갈 아이들을 해서 제대로 된 전문화된 어떤 그 특성화 교육을 해서 모두가 잘못하면 어설픈 실업자를 만들 바에는 그렇지. 공부로 승부수를 뛸 만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좀 분위기랄까 싹수가 좀 보이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좀 제대로 집중해서 좀 우리가 좀 교육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직업적으로 뭐 인문적으로 갔다 해서 어떤 우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열의 문제는 아니죠. 우열의 문제 아니고 예, 노동의 가치는 그들의 다, 그 예, 진정한 그 진로 네, 네, 탐색의 네. 방향을 제대로 된 그 우리가 제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부모나 기성세대나 선배나 또는 교육 전문가들이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진정한 교육 커리큘럼의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국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입이 아니라 네, 네, 좋은 건 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네네. 그럼요. 빨리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지금 현 우리나라 입시 구조 전반적으로 그 어떤 위정자들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이 입시의 어떤 그 프레임, 경쟁 구조, 서열 구조, 뭐 이런 것들, 대학의 서열 구조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은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서서히 바꿔야 될 그런 전환기점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4차 혁명 시대에는 또 더 그런 게 뭐 저 고3 때 그 기술 선생님이 바로 마이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선생님들도 그 뭐 그 10분 중에 차례 한두 분 막 그 예를 들면 애들 말로 똥차 간신히 끌고 다닌 시절에 몇 년 안에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한 100년 후에나 될라나 공상과학 얘기 같이 들렸는데 제가 바로 군대 갔다 와서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한 3, 4년 후에 새 차를 빼갖고 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때도 그렇게 변했는데 4차 혁명 시대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문화, 직장, 뭐 우리 삶의 모든 게 그냥 완전히 바뀌는 세상 속에 우리가 애들을 내던져야 되는데 네네. 그 빨리 이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독일식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런 선택권을 준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이번에 우리 선배님께서 세우신 교육감님이 되시면 좋지만 사실은 이번에 좀 집권을 해서 중앙정부에 좀 가서 이거를 좀 강력하게 지금 그 마음에 가지고 계신 거를 좀 강력하게 해서 우리 교육이 진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좀 갈아엎어야 새로운 것도 나오잖아요. 교육 시스템을 좀 이대로는 안 된다. 네. 대한민국이 이제 동남아도 막 따라올 것 같고요. 인도도 이제 막 따라올 것 같고 우리가 신인류가 되고 4차 혁명에 적합한 우리가 이 인재를 발굴하고 배출하고 이런 시스템이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뭐 우리가 자원이 있어요. 땅이 넓어요. 뭐 사람 하나 가지고 이만큼 살고 있는데 이 사람 교육인 면에서 경쟁력 면에서 이제는 좀 우리가 박정희 시대, 그다음에 뭐 군사정권 시대, 그다음에 뭐 민주화 시대를 겪으면서 이 획일화된 교육, 이념 대결된 교육을 현장 위주의 진짜 좋은 말씀하셨어요. 독일식이 이런 현장 위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 시원하게 좀 이 바꾸는 개혁하는 게 좀 필요한데
어쨌든 좀 그렇게 하려면 네네. 이 바텀업은 어렵고요. 네네네. 탑다운으로 적어도 정권과 교육부 속에 돼서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참 저는 솔직히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네, 상당히 네, 네. 기대를 했고 네, 많은 사람이 좀 촛불 기대를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고 또 했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역시도 네. 뭐 22번의 촛불 집회 중에 19번을 제가 광화문에 광장에 그러셨구나. 갔던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아, 그렇죠. 어떤 그 당을 떠나서 개혁 세력에게 힘을 실어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리고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전문성이 없는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큰 기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네. 그냥 묻어서 가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실망이 크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저분들이 네. 지금 저러는 게 음, 지금 말씀하신 그 장관님도 운동권이시죠? 예, 네, 뭐 학교 뭐, 다닐 때 뭐 네. 그 엄청 이쁘셔가지고 네. 운동권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 좋으셨다 그러는데 네네. 지금도 굉장히 이건 미모는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아유 훌륭한 우아하시고. 네, 그 인품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세계 2차 대전 때 레닌 마르크스 주장하던 그런 이념에서 뭐 일부도 전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운동권 형님이나 누님들 보면은 왜 저러시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사실 조국 그 가족이 보여준 거는 그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아니 그 굳이 뭐 재산 신고도 뭐 7, 80억 하더만 굳이 그 딸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 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부모들이 도와줘서 그렇게 스펙을 만들고 하는데 도와주는데 아니 저는 솔직히요. 제가 학원장일 때 한 10여 년 전이지만은 100% 정시였거든요. 그 제가 당시 학원- 그랬죠. 예, 네, 예. 그 당시에. 그리고 수시가 뭐 좋은 취지로 뭐 운동권 뭐 이분들이 만든다 그래서 한 20% 30%나 되나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둘 다 대학을 갔어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몰랐어? 응? 저는 우리 애들 초, 중, 고를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고 둘 다 다 교육의 공정성만큼은 저는 그런 아니 뭐 선배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교육감을 모르니까 국회의원을 모르니까 제가 언론사 사장도 여러 군데 했고 응? 다 할만하죠. 그러면 제가 우리 애들이 김은규 아들이야 이러면 응? 교장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도 사실 아는 분도 오셨더라고. 근데 우리 애들 학교 다닌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교육의 공정성만큼은 우리 민주사회를 이루는데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뭐 독재했다고 하는데요. 그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장관들이 어떻게 아들들 뒤로 서울대 못 보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하신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의 공정성. 누구든 너 열심히 하면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믿음.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열심히 할 수 아니 좋은 엄마 둬야 되는데 좋은 아빠 둬야 되는데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시도 지금 8대2까지 올라왔다는데요. 이거 80%가 아니라 20%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8대가 지금 현재 예. 조국 네네네. 딸 조민 네네. 때문에 지금 5대5로 다시 내린다고 내려서 지금 결정됐잖아요. 결정은 됐어요? 네, 5대5로 정시 수시가.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좋은 일 했네. 결과적으로는 예. 조국이 못된 짓이 결국 나라를 살렸네요. 80%라 그러면 저 깜짝 놀랐어요. 80%? 그 너는 어디 썼냐? 우리 딸한테 그랬더니 하나 썼는데요. 수시를 5군데인가 쓴다고 그러더니 6군데. 왜 하나 써? 근데 서울에 S대 하나를 썼다는 거 그래도 될 줄 알고요. 그러고 떨어지고서 엉엉 울고 이제 그 밑에 정도 학교를 해서 이제 갔는데 그 이렇게까지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놓고 뭐 또 민주화 자녀? 뭐 민주화 자녀로도 뭐 대학을 막 보냈다고 그러대요. 이제 그 수시에 이제 여러 가지 범주가 있죠. 이렇게까지 선이 무너지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이제
30%대인데 30%도 무너져서 이제 20%까지 떨어질 것 같고 지금도 조국 사태를 옹호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약간 이제 정치적인 얘기로 가서 교육 얘기에다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선생님 같이 좋은 분이 교육감이 되시든 아니면 더 우리 국정 안에 이제 좋은 자리에 계셔서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 교육을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가 암담한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뭐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네네네. 국가의 근간은 기본이 교육이 베이스가 이렇게 탄탄해야 국가가 튼튼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교육을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뭐 흡사리 정도로 주들 편의주의에 의한 표의 편향성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생각이 가벼운 생각들이 오늘날 이런 화를 불러일으켰다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책적으로나 의정자들이 같은 무게중심을 실어주고 그에 대한 최고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정성과 또 상식을 지켜주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했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마이너스가 많죠. 지금 이렇게 화면을 띄워놨는데 여기 인자한 선생님이 옆에 계신 송명석 선배님이시고 교육 끝나지 않는 전쟁 속으로 이런 책을 또 첫 내셨네요. 번째 책입니다. 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여는 코칭맘 스토리. 두 번째 책. 네, 그리고 교문 밖에서 바라본 교육. 저는 다 좋은데요. 네. 다 강렬을 하고 다 좋은데 교문 밖에서 바라본 교육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평상시에 저도 교육을 생각하면 선생님이라는 건 먼저 태어났다는 거고 후대에 우리의 지식을 이제 이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교육자 집안인 게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로 지정된 우리 충청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로 지정 도남서원이 우리 그 할아버지들이 세운 그러니까 김장생 제가 13대 손이고요. 김집 12대 손이고 우리 김집 할아버지는 이제 유일국의 사위고 그래서 기후학파의 영수로서 그 뭐 지금쯤으로는 고려대학교 정도는 됐겠죠. 거기서 송시열 선생님, 윤증 이번에 윤석열의 그 이제 할아버지죠. 윤증 선생, 뭐 송준길 선생 해서 영의정들이 다 여기서 나왔고 이조판서 뭐 해서 도남서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기후학파 우리 양대 학파 중에 기후학파의 이제 영수로서 저희는 우리 집 앞이거든요. 거기가 또 그래서 이제 광산김씨 이제 저도 그래서 우리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고, 네네. 그래서 우리 김장생 할아버지는 큰 선생, 김집 할아버지는 작은 선생 이렇게 불렀다고들 해요. 그래서 송시열 이제 그 선생님도 영의정까지 되시고 그래서 스승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그리고 이제 기리기 위해서 지금 도남서원이 송시열 씨가 이제 영의정 할 때 그거를 개축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 연산에 있는 도남서원이 그래서 그게 지금 거의 한 300 몇십 년 된 그대로 이제 원형제 지금 남아 있죠. 이제 윤증고택도 윤석열 씨의 고향인 윤증고택도 이제 거기 이제 그 당 300 몇십 년 된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가 사실은 교육의 도시고 조선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교가 우리 서원이 이제 우리 논산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거나 병자호란이 일어나면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병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시 경제, 군사, 정치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서 교육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교육을 위한 교육, 학교를 위한 학교다 보니까 교문 밖에서 이 뭐랄까 호환이 안 된다 할까요?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만. 그래서 교문 밖에서 사회 속에서 바라본 교육이 참 교육인데 이 제목을 이렇게 제가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 제목을 멋지게 다루셨네요. 네, 이게 30년
네네. 마치고 네네네. 그 퇴임을 기념으로 퇴임하면서 잡은 제목입니다. 네. 아, 30년. 네. 그럼 30년을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인생을 다 이렇게 네, 헌신하셨네요. 네, 아. 뭐 헌신까지는 아닌데 네네네.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일생을 바쳐서 사실은 이제 전교조 위원장님 하신 분들도 사실은 뭐 훌륭한 분이 많으시지만 그럼요. 예. 네, 일찍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몇 년 하다가. 네. 네, 그래서 뭐 교육을 이제 이쪽 저쪽 편가르기보다는 이제 논의를 심도 있게 같이 함께 마음을 서로 열고 내 생각이 그 절대라고 하는 그런 교주적 사고방식, 이념적 사고방식을 교육에 끌고 오신 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싹쓸이를 했고 이제는 좀 이렇게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중요한 자리에 가셔서 좀 최소한 바로잡는 건 몰라도 희석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교육이 좀 저 같은 사람이 볼 적에는 많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저도 좀 우려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든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또 기존에 집권하신 분들의 그 교육 또 전교조에 대해서 모두 매도할 해서도 안 되고요. 그 순기능 역기능을 충분히 하신 분들이고 또 현장에서 같이 동료들하고 그 저와 견제와 균형을 함께 나눴던 본 그 교육의 고민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지금 청와대에서부터 모두 지금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끝나가는 마당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본의 아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기능이랑 인권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그럼요. 다양성 차원에서도 교육을 좀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보면서 배신감도 좀 느꼈고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 주장하는 거에 좀 너무 막 나가서 이 저거까지는 아닌데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때 그러니까 우리 386 제가 막내 정도 되는데 제 89학번이니까 우리 세대 그리고 40대 중반에서 50대 한 중반까지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 저 진보를 제 친구들 모임에 가면요 민주당 저 당원 모임 같아요. 동창회 가면 그 정도로 우리 세대가 사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실망들을 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고 잘한 건 우리가 인정을 하거든요. 잘한 부분들 무조건 매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조국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민낯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자산에서 조선시대보다 더 신분 사회가 됐고 직업, 직장, 의사 되고 판검사 되려고 뭔 짓이라도 할 정도로 이렇게 달려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봉사정신으로 의사가 됐는지 그 의사 되려고 하는 지금 우리 교육에서도 카이스트라든지 외고라든지 그 본연의 다양성, 경쟁력 뭐 이거 다 무시하고 다 의대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다 이렇게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제목들이 너무 멋있어요. 아름답고 교문 밖에서 바라본 교육, 자녀의 마음을 여는 코칭맘 스토리, 교육 그 끝나지 않는 전쟁 속으로라는 결연한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데 다음 편에는 이 책을 가지고 좀 한 편씩 책을 가지고 직접 쓰셨으니까 이 컨텐츠 양이 많으시니까 이 책을 가지고 좀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 30년을 하면서 몇 가지 그 주제넘은 교육 철학이라고 얘기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마음속으로. 교육학에는 교육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뭐옛 서울대학교 정범모
교수님이 정의에 의하면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30년을 마무리하면서 네네. 그런 어떤 다른 교육학자들의 이야기보다는 그러면 당신은 30년 했다면서 교육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 문장으로 명제화 시키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학교를 떠나면서 감히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교육이란 다시 말해서 공부라는 것은 남을 짓밟는 그런 승리, 즉 남을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즉 극기를 수행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더불어 상생해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 협업과 협동 정신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깨우치는 과정이 교육이고, 세 번째는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다 보면 누울 자리 나설 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융통성 있는 아이로 키우는 교육 과정이 돼야 된다. 다시 요약해 정리한다면 자기를 극기하고 더불어 상생하고 유연하게 세상을 적응하고 대응하고 나갈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저는 감히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정의를 내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도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되는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서 진정으로 교육이 올바르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을 좀 바꿔서 그 바꾸는 그 중심에 제가 한번 서서 교육을 디자인을 한번 멋있게 알차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 선생님 말씀 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저도 시적으로 좀 짧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이 순수한 아이들을 이 우리 사회 속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사이에 튕겨 나오는 아이가 아니고 그렇죠. 잘 스며드는 인재. 그래서 극기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그 상생하는 거가 우리 사회라고 하는 곳에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편안하게 스며들 수 있는 그게 교육의 참 교육이 아닌가. 그런 교육을 주장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가 좀 잘 표현했나요? 네. 아주 요약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우리. 그래서 우리 어떤 아이도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고 우리 사회 속에 어느 곳에서도 우리 잘 스며들어서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생님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책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꼭 봐야 될 토크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